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와인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해드리는 라이브 방송. 오늘은 성형외과 두 번째 시간 비절개 쌍꺼풀과 눈매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성은씨? 네, 원장님. 예. 지난번보다 더 예뻐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방송을 했는데 반응들이 네. 참 재밌게 나왔다고 그래요. 네,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우, 저는 청주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또한 저희도 이제 저희 직원도 많이 보고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첫 번째 뭐 뉴스 찍느냐 너무너무 딱딱하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조금 부드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역시나 이렇게 조명도 많이 있고, 여러분 한번 보시지만 지금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저희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도 한번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뭐죠? 주제가? 오늘 비절개 쌍꺼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 비절개 쌍꺼풀. 말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천천히 진행할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정양도 예쁜 쌍꺼풀이 있는데 네. 수술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유, 타고난 건가요? 타고난 겁니다. 쌍꺼풀 수술해야 반드시 예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쌍꺼풀이 자체가 매력적일 수도 있고 쌍꺼풀이 없는 눈이 매력적일 수도 있고, 다만 쌍꺼풀을 하게 되면 눈이 좀 더 부각돼 보이죠. 특히나 한국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이 조금 작을 수 있는데 작은 눈을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많이 생각하시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얘기할 비절개 쌍꺼풀은, 자, 제가 그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비절개 쌍꺼풀 반대말이 뭘까요? 절개. 생각에서는 절개하고 비절개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절개는 말 그대로 이제 자른다는 거고요. 이제 비절개는 자르지 않고 수술한다는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주름 자리에 일단 칼로 절개를 하고 안쪽에 적절하게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시술을 한 다음에 다시 꼬매는 게 절개 쌍꺼풀. 그렇게 꼬매지 않고, 아니 자르지 않고, 처음에 자르지 않고 어떻게 주름을 만드느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으로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름을 만들 수 있게 묶어주는 방법이 비절개 쌍꺼풀입니다. 절개 쌍꺼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절개 쌍꺼풀은 조금 생소했어요. 네, 처음 많이 여기 왔을 생소하죠. 때 네. 절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비절개하는 게 있다고 해서 생소했거든요. 그렇죠. 절개란 말은 귀에 많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절개는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찝는 거, 매몰, 부분절개 이런 건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비절개는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사실은 부분절개나 매몰이나 찝는 게 방법 자체가 완벽하게 다른 건 아니고 조금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절개하고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만든 게 비절개 쌍꺼풀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방송을 보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 질문을 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할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지금 들어있나요?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특히나 이렇게 비절개 쌍꺼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주시면 제가 즉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절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랐다가 다시 꼬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흉터도 좀 생기고요. 다시 자르면 그만큼 상처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붓기도 심하고 낫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대신에 비절개 쌍꺼풀은 그런 게 좀 덜 걸리겠죠. 아무래도 흉터도 적고 회복하는 시간도 훨씬 더 빠릅니다. 결과도 흉터가 덜 만들어지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좋습니다. 자, 평소에 정은양은 우리 비절개 쌍꺼풀이라는 얘기를 우리 병원에 들어와서 많이 들었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없었어요? 일단 비절개라 그러면 이제 풀리지 않을까 이 점이 그렇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비절개는 풀리잖아요, 매몰은 풀리잖아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한 땀씩 그 지점만 이렇게 떠주면 실로 잘 묶어줬다고 하더라도 그 술이 살을 싹 지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긴 시간에 걸쳐서 슬쩍 지나가 버리면 금세 풀려버립니다. 근데 요즘에 비절개 쌍꺼풀은 그렇게 묶지 않고 이렇게 한 지점 한 지점이 아니라 이렇게 선 모양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직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조직이 다 풀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풀리는 빈도수는 훨씬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절개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자릅니다. 안쪽에서 고정해주는 방법은 옛날에 비절개 한 점 한 점 고정해주는 게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흉터가 조금 더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좀 덜 풀리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와서는 그 잡아주는 방법이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하게 찝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리는 빈도수는 다소 조금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빈도수를 굳이 차지해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절개 쌍꺼풀이 조금 더 많이 풀리지만 그렇게 많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정도 경과를 봤을 때 보통 5%에서 한 10% 정도가 풀리는 경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내지는 그 정도 기간 내에 풀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도 그냥 간단하게 주름만 더 잡아주는 방법으로 교정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빈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생각처럼 잘 풀리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슬슬 올라오나요? 질문 한번 볼까요? 아직은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자, 평소에 저 알고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눈팅만 하지 말아주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고 계시던데 많이 댓글이 올라오셨네요. 네. 댓글 있네요. 예.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감사합니다. 수술 시간은 처음에 이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술 시간이 꽤 걸렸는데 요즘에는 워낙 간단한 시술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10분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분 내외 정도면은 뭐 소독하고 마취 주사 맞고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시는 회복실로 가시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니까 굉장히 짧은 시술이죠. 네, 그 정도 되고요. 다음에 마취는 눈 주위에만 하나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자, 이러니까 또다시 우리가 또 다큐멘터리로 되는데 많이 아파하시면 재워드립니다. 수면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국소 마취만 할 수도 있습니다. 국소는 이제 마취 주사를 맞게 되죠. 마취 주사가 좀 아파요. 제가 얼마나 아픈가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아파하시는가 싶어서 직접 한번 맞아봤어요. 여러분들을 맞아봤는데 제일 아픈 데가 코끝입니다. 마취 주사가 일반적인 다른 주사보다 훨씬 아픕니다. 예. 다음에 원장님 실물이 더 나아요. 이 댓글은 삭제. 원장님, 저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제가 지금 쌍꺼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고민했던 게 쌍꺼풀이 있는데도 쌍꺼풀을 더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어요. 이게 그렇죠. 속눈썹이 자꾸 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쌍꺼풀로 다시 라인을 교정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쌍꺼풀이 있는데 쌍꺼풀을 다시 해야 되는가?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내가 좀 더 큰 쌍꺼풀을 원하는데 워낙 쌍꺼풀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처지니까 더 안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크고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 한 가지. 또 오늘은 살짝만 다루고 다음 시간에 더 다룰 눈매 교정, 그러니까 눈의 크기를 실제로 크게 만들어주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 다시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미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다시 하면 고려를 해서 이게 좀 좋다고 생각하면 다시 진행하면 되겠죠. 또 하나 눈썹이 찌르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눈썹은 원래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들리듯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걸 아래 방향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막, 눈을 이제 자극하게 돼가지고 찔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생기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빨개지고 그래서 뽑자니 아프고 그래서 쌍꺼풀로 조합을 줄 수 있느냐? 보통은 절개 쌍꺼풀을 사용을 하게 되면 눈썹 자체를 조금 위로 들도록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하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순대님이 네. 올려주셨는데요. 성형을 할 때 눈부터 해야 되나요? 코부터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똑같은 질문 제가 한 가지 알 때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되냐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질문. 답은 엄마가 좋죠. 아빠보다.
다 좋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해야 되는 위에 따라 다르겠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어떤 걸 먼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건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미용적인 목적에서 더 내가 원하는 바하고 맞는 경우에 그걸 먼저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눈 수술을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 수술은 좀 작은 수술이라는 생각이 있고 코 수술 고가 좀 큰 수술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먼저 해서 내가 조금 이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 때 코 수술을 하겠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면 마취할 수 있나요? 예, 말씀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눈 수술을 하면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좌우를 좀 비교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수면 마취 때 가능하냐? 예, 실제로 가능합니다. 왜냐? 눈 수술할 때 수면 마취를 하는 이유는 주사 맞는 게 아파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 마취 주사를 맞고 나면은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마취 아까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게 아프다고 주사는.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그 마취 주사는 한 5분 정도 잠깐 졸다가 일어나면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통증이 없습니다. 수면 마취 가능하고요. 깨고 난 다음에 눈 떴다가 감았다 하면서 좌우를 비교하시면 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 가능한가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신데, 자, 눈매 교정이라는 걸 먼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예, 눈매 교정은 뭐냐면 조금 다른 뜻으로 시작했지만 요즘에 불리는 눈매 교정은 자, 조금 이런 눈을 조금 더 선명하게 뜨게 만들어주는 걸 눈매 교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러면 수술을 합니까? 눈 뜨는 근육이 있습니다. 뜨는 근육하고 감는 근육은 별개인데 이 뜨는 근육을 위쪽으로 좀 더 시원스럽게 탁 올라갈 수 있도록 위아래로 묶어주는 것 내지는 잘라서 붙여주는 것을 눈매 교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눈매 교정은 가능합니까? 조금 더 복잡한 얘기죠. 절개, 비절개가 좀 나뉩니다. 일단 절개를 한다면 쌍꺼풀 라인을 만들지 않고 절개 수술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개 라인이 흉터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 가운데 나 정말 쌍꺼풀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경우에는 그 절개 라인을 만들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흉터가 났습니다. 두 번째, 비절개에서도 쌍꺼풀을 원칙적으로는 눈매 교정만, 눈을 크게 뜨는 수술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실밥이 눈 안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같이 눈매 교정을 하도록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자, 남자분들이 그냥 제일 크게 고민하시는데 나는 눈은 크게 하고 싶은데 쌍꺼풀 안 만들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걸 또 절개로 하지 않고 비절개로 하고 싶어요.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제 딱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피부가 앞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이 남아 있는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도 눈매 교정에서 위로 또 당겨 올라오면 더 많이 쭈글쭈글해지겠죠. 그걸 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쌍꺼풀입니다. 매우 작게 만드시면 잘 안 보입니다. 거의 쏘코풀 정도로 만드시면 눈매 교정도 하고 쌍꺼풀도 같이 하시면서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유리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눈 지방만 빼면 쌍꺼풀 라인이 생기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눈 지방 많은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이거 빼고 싶다고 오잖아요. 저희 쪽에도. 어떻게 생기나요, 원장님? 그렇죠.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네요. 눈 지방만 빼면 그 라인으로 이제 쌍꺼풀이 생기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 지방을 일단 뺀다라는 얘기는 그쪽에 어느 정도 절개는 가해져야 되겠죠. 부분 절개라는 실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라서 거기서 불과 한 2mm, 3mm만 잘라서 지방을 빼낼 수는 있습니다. 지방을 빼내면 자, 일단 첫 번째 눈이 뿌룩한 분이 있어요. 팽팽합니다. 지방만 싹 빼면 싹 얇아지느냐?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정은양 같은 눈은 참 뭐라고 보기는 했는데 지방이 미안해요. 네, 많죠? 이렇게 이런 눈은 이제 지방이 뭐 어디 좀 적어도 되나요? 주민 됩니까? 좀 안 됩니다. 네, 지방이 많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지방이 많은 눈은 아닙니다. 피부가 두껍거나 근육이 두꺼우면 지방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두 개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이 많은 눈은 정말 만져보면은 조금 촉감이 달라요. 근육이나 피부의 두께는 좀 얇으면서도 안쪽에서 뭔가 좀 다른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방의 일부를 제거해주는 것도 눈 위에 부피를 줄이는 데 좋죠.
자, 그런데 그 지방을 빼낸다고 해서 쌍꺼풀이 따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쌍꺼풀을 새로 생기기 위해서 눈뜨는 근육하고 피부를 좀 묶어주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쌍꺼풀 수술이 절개든 비절개든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제가 시간 확인 한 번만 해볼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정말 제가 강의를 해도 한 3시간 반에서 한 4주차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양이 많은데 이 내용을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1시간 더 이 비절개 쌍꺼풀하고 눈매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비절개 쌍꺼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눈매 교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액 많이 사용하던 사람이 비절개 눈매 교정할 수 있나요? 예, 참아 이게 정말 누가 질문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유리구나. 고마워요. 네, 정말 많이 접하죠.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잘 됐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발 풀이나 쌍꺼풀 테이프 쓰지 마세요. 이걸 많이 썼던 친구들 저는 몇 번 안 썼어요. 10번만 넘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 거예요. 3번 쓰면 많이 쓴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걸 쓰게 되면 피부가 아주 효율적으로 나빠집니다. 쪼글쪼글해집니다. 우리가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피부 나이는 40세예요. 예. 처지기는 이렇게 처져 있고 거칠거칠해져 있고 얇아져 있고 피부 장벽 다 손상되어서 아토피도 아닌 것이 이제 거북이 등껍질 같이 변해져 있어요. 당연히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일 이게 보통 이렇죠. 부모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 수술을 안 해주는 게 있어서 이걸 계속 사용하다 보니 피부가 나빠져서 병원에 늦게 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 상태의 피부를 굉장히 빨리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절대 향후에는 그 테이프라든지 푸른테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수술도 굉장히 애를 먹고 모양도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그건 절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절개 눈매 교정할 수 있으니까 예, 가능합니다. 쌍꺼풀 쓰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병원에 이미 그런 분이 한 몇천 명 오셨죠. 예. 좀 어려움은 있지만 수술하시는 데는 크게 큰 지장이 없고요. 좀 더 결과를 잘 나오기 위해서 다른 시술과까지 동시에 하게 된다면 예쁜 결과 나오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좋아요가 많이 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받아볼까요? 네. 근데 질문이 다 원장이 잘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언니도 했어요. 이한이 닮음? 죄송해요. 실밥이 있나요?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실밥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실밥은 한 2, 3일 정도 가다가 풀어드릴 겁니다. 바깥쪽 실밥은 풀어드릴 거고 안쪽 실밥은 아까 이한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유. 바깥쪽 실밥은 풀어드리고 안쪽 실밥은 남습니다. 평생 합니다. 생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드물게 고개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병원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시간 얼마나 걸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이고 오늘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쌍꺼풀에 대한 방송을 드렸더니 굉장히 관심 많이 보여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벌써 이제 제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비절개 쌍꺼풀하고 눈매 교정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또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고생해주셨던 정은영 고마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